저번화에서 맴초에게 비쿠마치 영입 제안을 한 아쿠아. 그렇게 맴초를 이치고 프로덕션으로 들어갑니다. 미야코는 맴초의 합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맴초는 무언가 말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을 하는데요. 미야코는 맴초에게 나이를 속이고 있냐며 맴초의 마음을 읽습니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나이를 낮춰 말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며 그녀의 나이를 듣는데 나이를 많이 후려친 것 같은 맴초. 아쿠아는 한 3살 정도 줄였냐고 물어보는데 맴초는 그 2배, 즉 6살이나 후려친 것입니다. 18살 여고생 설정이니까 그럼 24살인데요. 네, 봄까지는 그랬고요. 25살입니다. 25살이 여고생 행사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걸 보고 아쿠아는 멘탈 괴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맴초에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맴초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이라는 꿈이 있었지만 현모 가정에 동생도 둘이나 있어서 바로 취직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맴초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같이 힘내주겠다고 합니다. 맴초는 그렇게 오디션에 응모하고 대형 기획사의 최종 심사까지 남았었죠. 하지만 고3 때 어머니가 무리한 탓에 쓰러지게 되고 맴초는 오디션을 사퇴하고 고등학교를 휴학하며 아르바이트와 토킹바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렇게 무사히 동생들도 대학 보내고 어머니도 건강해졌지만 맴초의 나이는 23살이 되었습니다. 업계는 이미 20살이 넘어가는 아이돌 연습생은 구하지 않았고 맴초는 그렇게 남은 열정으로 스트리머를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고등학교 휴학 신분이라 장난으로 현역 여고생이라는 느낌으로 밀고 갔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고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진실을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25살 아이돌은 말도 안 된다며 스스로 포기하려는 그때 루비가 나타나며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카나도 나타나 가장 공감을 많이 해줍니다. 본인도 아역대 있던 소속사에서 고학년이 되자마자 쫓겨났기 때문에 공감 100%였죠. 루비는 아이돌의 나이 따위는 상관없고 존경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며 비쿠마치에 들어오는 걸 환영해줍니다. 아쿠아는 카나에게 루비랑 맴초를 잘 부탁한다고 하는데 카나는 개 빡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카네랑 바람핀 아쿠아에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신경 끄라고 하죠. 그렇게 호시노 루비, 아리마 카나, 맴초로 구성된 신생 비쿠마치가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러브가 끝난 이후 아쿠아의 키스를 본 여동생 루비의 후기는 겁나게 복잡하고 남매물 키스씬을 봤을 때보다 5배는 거북하다고 합니다. 그건 왜 본 거야? 헉! 설마? 하지만 루비는 아쿠아가 아카네에게 가진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죠. 지금 러브가 끝나도 인기는 식지 않았고 그 영향은 아쿠아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비쿠마치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바로 맴초 영입 이후 구독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싶지만 카나는 노래가 나오려면 한참 남았기에 느긋하게 기다리자고 하지만 맴초는 비쿠마치에겐 비쿠마치의 노래가 있다고 말하며 이전 곡들을 커버하기로 하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잔뜩 있다며 여유를 부리면 눈 깜박할 사이에 30대라는 자학 개그까지 선보이죠. 그렇게 커버곡들의 댄스까지 연습하는데 카나는 아이돌 오타쿠들의 모티베이션을 맞추기 힘든 모습을 보이죠. 그런 카나에게 아쿠아가 나타나 물을 건넸는데 카나는 아쿠아가 아카네랑 키스한 이후로 카나 빚을 깬 상태였습니다. 아쿠아는 카나가 입도 태도도 험한 건 알지만 적당히 하지 않으면 본인도 상처받는다고 말하죠.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 쓰레기야! 하지만 카나는 본인에게 먼저 상처를 준 아쿠아가 그저 미울 뿐이었는데요. 대화를 하려 쫓아가지만 이미 아쿠아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쿠아는 카브라기에게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카브라기가 아이를 처음 봤을 땐 시골에서 갓 상경한 촌뜨기처럼 보였고 프로 의식은 바닥에 적응을 시도차 하지 않으며 대충 잊고 현장에 나오는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극단 라라라이에 아이를 소개시켜 입단하는 걸 도와주죠. 현재 아카네가 소속한 극단이자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이가 사랑에 빠진 곳이라고 하죠. 극단 라라라이의 워크숍에 다녀온 뒤로 아이는 몸당장에 신경 쓰며 어른의 얼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쿠아에게 관심이 있다면 극단 라라라이의 단장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죠. 아쿠아는 3류 배우인 자신을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물어보는데 카브라기는 이 업계는 기브앤테이크라며 아쿠아에게 가능성을 받고 지금 만들어둔 빚이 나중에 캐스팅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런 40만원짜리 초밥 따위는 푼돈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아쿠아에게 전성기가 오면 캐스팅 거래에 있어서 본인에게 큰 어드밴티지가 생길 거라 하죠. 그리고 카나와 맴초, 즉 새로 만들어진 비쿠마치에게도 가능성을 느끼고 상당히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쿠마치가 재팬 아이돌 페스티벌에 나가게 도와주죠. 카나는 바로 다음 달인 큰 무대를 걱정하지만 루비는 첫 라이브를 그런 대형 무대에서 하길 바랬고 맴초 또한 평범한 그룹이라면 몇 년이나 필사적으로 활동해야 겨우 설 수 있는 무대를 참여하지 않는 건 손해라고 합니다. 카나도 결국 설득당하고 그 다음은 비쿠마치의 센터를 정하기로 합니다. 센터는 아이돌의 꽃, 노래와 춤이 되면서 그룹의 얼굴이 되는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요. 루비와 맴초는 누가 봐도 하고 싶어하는 느낌에 비해 카나는 본인이 센터에 서면 망하기 십상이라며 매너리즘
비미라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맴초는 구독자가 많고 루비는 얼굴이 예쁘니 풋풋함이 잘 먹힐 거라 하죠. 그리고 아카네를 떠올리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본인처럼 성가시고 심사가 꼬인 여자가 아닌 솔직하고 귀여운 이라며 본인은 바람잡이 정도로 생각해달라 하죠. 루비는 비굴해진 카나의 모습에 남을 잘 칭찬하지 않는 아쿠아도 카나 보고 귀엽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얘긴 맴초한테도 했다며 쭈글거리는 카나. 멘드쿠 사이한 여자 좀 귀여울지도? 그러고 보니 루비는 카나도 그렇고 맴초도 그렇고 전부 아쿠아가 데려온 여자들인데 오빠의 여자 타입을 점점 알 것 같은 루비. 아무튼 그렇게 노래방에서 점수 내기를 시작하는데 둘 다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개성있게 못하는 맴초와 그냥 개 못하는 루비는 서로 본인이 더 매력이 있다고 주장하던 도중 잠시 쉴 겸 카나의 피망체조라도 부르기로 하는데요. 그냥 조리돌림하는 개 악질들이네요. 그렇게 아리마 카나를 검색했는데 피망체조 이후에도 노래를 꾸준히 냈는데요. 듣는 순간 피망체조 시절과는 전혀 다른 카나의 수준급 노래 실력에 루비는 그걸 못한다는 카나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카나의 100점에 가까운 노래 점수가 나오며 최AI 9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